반갑습니다. 지구학 엄영대 쌤입니다. 이제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고 개념 정리하고 자료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NJ 문제풀이를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모의고사가 사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학이 어떻게 좀 출제가 되고 사실 그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지구학을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는 올해 수험생들의 좀 수준을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올해 그 수능 난이도를 어떤 정도로 조절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평가원이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그래서 올해 6월의 난이도를 뭐 예를 들어 작년 수능 난이도하고 비교하면은 아마 올해 수험생 수준이 어떠니까 올해 수능을 어느 정도 출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평가원 출제를 들어가신 분들이 좀 새롭게 문제를 내려고 했는지 그 난이도는 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뭐 예측을 좀 이렇게 해보긴 할 텐데 예측은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더라도 항상 완벽하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간단하게 이제 시험은 어제 봤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한 결과로 보니까 1등급 컷이 44점 정도 나오고 2등급 컷이 39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컷이 44면은 최근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이 모두 1컷이 44, 43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 6월 모평이 1컷이 한 46. 그리고 작년 수능이 1컷이 44였는데, 그러니까 작년 수능하고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1등 컷이 작년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지였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아직 6월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실력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야. 완전히 수능 시험 그 실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이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에서 1등급 컷이 44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똑같은 시험지를 우리가 수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도 1등급 컷이 최소한 2점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2점짜리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더 여러분들이 맞추는 정도. 그럼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 수능보다는 6월 모평이 약간은 좀 쉬운 시험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6월 평가원 난이도를 냈더니 1컷이 44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난이도는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요 1컷이 실제 여러분들 6월 이제 그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본 해설 내용 그 채점 결과가 나오는 거랑 많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 수능이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원별 출제 비중은 지구하고 뭐 크게 선생님은 이제 대단원 3개로 구분하는데 고체지구, 대기해양, 천체하고 우주 골고루 보통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좀 독특하게 좀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정답률이 낮았던 방사성 동위원소 요 2문제가 기존의 평가원에서 냈던 기출 유형에다가 좀 섞어가지고 한 2문제 정도의 분량 가지고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풀이 과정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풀 때 좀 어려움을 좀 겪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에서는 이제 세차운동의 방향을 주지 않고 세차운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물어봤던 이 문제도 그럼 세차운동의 방향을 이제는 조금 외우고 있거나 외우지 않더라도 똑같은 근일점에서 계절 변화를 판단할 수 있거나 좀 이제 그런 식의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분화에서 타원은하하고 나선은하의 은하 생성 초기의 별의 생성에 사용된 질량과 그 이후로 쭉 그 별의 생성에 사용된 질량을 누적했을 때 그 누적 질량을 시간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이 3가지 문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시험지에서는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행성 탐사에서는 이 계산 문제는 전형적으로 식이 일어나서 밝기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 최소 밝기가 유지될 때 시간, 다시 원래 밝기를 회복할 때 시간,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별의 지름하고 행성의 지름을 이용하는 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던 유형이긴 하죠. 19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의 변화 문제도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간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정답률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정답률이니까 선생님 수업 들었던 여러분들은 좀 잘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계산 문제,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의 변화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누적 질량을 시간으로 바꿔 가지고 타운원하고 나선원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시험지를 좀 어렵게 내는 방식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학 원소 문제가 있으면은 한 18문제 정도는 좀 평이하게 내고 한 문제 정도 고난도,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초고난도, 뭐 정답률이 한 10%대 있는 문제들 있죠. 사실 정답률이 10% 정도면은 그걸 풀어서 맞춘 학생이 10%대라는 얘기가 아니죠. 정답률이 10% 정도면은 그냥 마지막에 시간이 없거나 못 풀어서 찍은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찍어서 맞춘 학생들도 오지선다니까 5분의 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정답률이 10%면 이걸 풀어서 맞춘 학생보다 훨씬 더 적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초고난도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섞어가지고 만든 시험지가 있고, 잔잔하게 좀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들을 한 4-5문제를 쭉 배치하는 시험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차라리 한 문제 정도가 확 어려워버린다. 그럼 어차피 이건 내가 못 풀 거, 남도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험에 좀 집중하면 그래도 기본 점수가 좀 꽤 한 45, 47 이상 나오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한 네 문제에서 5문제 연속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시험지를 보면은 시간적인 압박이 훨씬 되게 좀 심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번 시험지가 초고난도 문제는 없지만 고난도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쫙 깔려있는 그런 시험지여가지고 시간적인 압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난이도가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시험지는 그러면 이런 주제에서 예를 들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뭐 처음량이 75%면은 여기 반감이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미 기출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유형별로 이 내용들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유형별로 다 숙지해서 문제풀이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30분이라는 제한된 물리적 시간 안에서 수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 기출의 중요성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는데, 이번 시험지에서도 과거의 기출 사례를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20번 문제, 처음량 75%가 남아있는 문제를 이제 그 남아있는 비율을 보통 모온소의 비율 가지고 주는데 이건 자온소의 비율 가지고 준 거. 근데 그걸 남아있는 자온소가 얼마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그냥 분모에다가는 모온소의 처음 함량분의 자온소의 함량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섞어서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생소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출시가 된 사례들이니까 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3개 정도를 섞어서 낸 것 같아요. 처음량이 75%가 남아있는 거, 그리고 화성암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섞여 있을 때 경우의 수 따지는 거, 그리고 모온소 대신에 자온소의 비율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좀 섞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 유형들은 평가원이 나는 똑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이라도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이미 모범 답안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내용을 숙지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이 시험지로 보면은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분모가 모온소분의 분자가 자온소, 모온소분의 자온소인데 이게 현재 모온소분의 현재 자온소 보통 이렇게 내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모온소 중에서 남아있는 자온소가 얼마인지, 그럼 자온소가 얼마인지를 알면 모온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요게 반감기에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 따지는 건 선생님이 항상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 보면 알겠지만은 P하고 Q에 X하고 Y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P하고 Q에는 처음량이 50%하고 12.5%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은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주어지는 건 표의 형태로 딱 정리를 하다 보면은, 표의 형태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풀다 보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답이 보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같은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좀 푸는 연습들을 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료 형태 제시에 대한 응용력은 개념의 완벽한 정리에 시작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이었다고 하면은 16번에 이 나선은하고 타운은하에서 지금까지는 시간에 따라서 은하가 생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의 생성에 사용되는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준 건데, 그걸 이제 누적 질량으로 준 거야. 그러면 은하가 생성이 되고 나서 계속 별은 생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별의 생성에 사용된 별의 누적 질량들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적 질량이 커진다. 요게 그러면 은하 생성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의 바탕은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매우 적은 은하고 나선 은하는 은하에게는 성간물질이 적지만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매우 많다는 요 기본적인 개념의 완벽한 정리. 개념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탄탄해야지만이 이렇게 응용된 표현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응용된 표현 하나만 캐치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달고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응용은 개념의 완벽한 기본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전력을 향상시키는 실전 문제풀이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현재 여러분들 오늘 봤던 시험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확인하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좀 1페이지, 2페이지에서 좀 틀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개념에 빈 구멍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부족한 개념은 쌤 개념 강의 중에서도 2배속 강의, 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개념을 채워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2배속 강의하고 자료 분석 강의를 병행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1번부터 19번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고난도 문제가 좀 많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 어메이징 엔제 문제풀이 고난도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평가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실전 연습을 하는 언팩트 모의고사가 시즌 1, 2, 3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실전 연습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는 현재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반환점은 한번 돌았어요.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해서 남는 기간 동안 이걸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고사 그렇게 강한 시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실전 연습하는 그 기간 동안 쌤 따라서 쌤이랑 이제 같이 실전 연습하시면은 올해 수능에서도 11월 13일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만점 맞았어요 라고 나올 수 있도록 쌤이 계속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평가원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남은 기간 쌤이랑 한번 열심히 한번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자, 지금까지 지구학의 엄영대 쌤이었습니다.